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리딩게이트의 프랭크라고 하고요. 네, 쌤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도치맘 이제 네. 벌써 2달이나 됐었나요? 네, 와, 시간 그러니까 참 빨리 시간 가는 빠르네요. 것 같아요. 네. 네, 메이쌤이 네. 정말 오늘 많은 정보를 네. 들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네. 들었는데 그냥 네. 정보를 가지고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를 오늘 다 풀어드려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제 라이팅 학습 가이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맞춤형 라이팅 가이드고요. 네, 라이팅이요. 네. 그 어렵다는 라이팅. 맞아요. 아이들이 네. 라이팅 네. 어려워하죠. 네. 왜 아이들은 왜 이렇게 라이팅을 어려워할까요? 아이들이 사실 언어 영역 중에서 라이팅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리스닝하고 리딩이 인풋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라이팅하고 스피킹은 아웃풋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인풋은 뭐고 아웃풋은 뭐예요? 이제 언어를 배울 때 인풋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책을 읽고 아니면은 영어에 대해서 리스닝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인풋이라고 한다면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아들인 내용, 습득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를 바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글로 써보는 과정을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그렇죠. 이제 책을 뭐 읽거나 원어민의 음성을 듣는 게 인풋에 해당한다면 그렇죠. 그 자기가 본 내용을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직접 이야기해 보는 거나 그렇죠. 써보는 걸 말해보거나, 아웃풋이라고 써보는 하는 과정. 아웃풋. 네. 그래서 어려운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아웃풋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아웃풋 과정 중 하나인 라이팅, 어떻게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라이팅을 시작을 하고 끝에 마무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것을 정리해 보는 도크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도크 활동이요? 네, 도크 도크 활동.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크 활동이라고 하면 사실 라이팅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아이와 어머니나 아버님이 직접 이제 스토리 내용을, 책의 내용을 북토킹 해보는 과정도 도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이와 함께 캐릭터, 이제 스토리에 나왔던 캐릭터를 활용해서 롤플레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양한 그림, 아이가 좋아하는 장면을 그림을 그려서 뭐 그림 만들기를 그리기. 한다거나 만들기. 그리기를 한다거나 이러한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재밌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유대 관계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그런 것도 챙겨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아이들이 내 아이가 좋아했던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좋아했던 것과 독서를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도크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활동이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리딩 레벨별로 달라지는 도크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레벨별이요? 네, 레벨별. 그러면은 레벨별로 라이팅이 다 다른가 봐요? 일단 아이들이 같은 학년이라고 해도 리딩 수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읽고 있는 이제 원서나 책들도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레벨이 다 다른 만큼 그에 맞는 적합한 라이팅 학습법으로 지도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다르구나. 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맨 처음에 먼저 라이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비기너들에 해당되는 라이팅 학습 가이드 학습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비기너라고 네. 하면은 어느 정도 레벨 아이들 말씀하시죠? 비기너라고 하면은 저희 리딩 게이트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KC 레벨, K 레벨을 읽는 친구나 아니면 1레벨을 지금 막 이제 네. 들어가는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AR 지수로 치면은 한 1점 정도 되는 AR 수준이고. 1점대 정도? 네, 그 정도라고 네.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KC 아이들이 라이팅을 할 수가 있나요? 문장을 쓸 수 있나요? 네, KC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기 생각을 직접 글로 표현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네.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라이팅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 학습 목표로 잡아야지 얘가 글을 써야 해라고 이제 그거를 목표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뭐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뭐 종이랑 펜만 주고 나서 자 우리 이제 책 읽었으니까 도크 활동으로 라이팅 시작해보자. 자 적어봐, 썸머리 해봐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어떨까요? KC 레벨 애들이
저도 그러면 대량 난감인데 어려워할 아이들 수-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진짜 어렵겠다. 아무것도 없는 네. 상태에서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아이들도 그렇죠. 대량 난감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좀 쉽게 라이팅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이제 가이드 알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일단 이게 처음에 뭐예요? 요거 그래픽 오거나이저라는 건데요. 네. Graphic Organizer.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자, 이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레벨별 그리고 도서별로 이렇게 도서별로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종류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첫 번째 페이지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총 8가지의 그래픽 오거나이저가 여기에 쭉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저희는 오늘 대표적인 그래픽 오거나이저 몇 가지와 이제 프랭크 쌤과 함께 고레벨용 북리포트 활용법까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그래픽 오거나이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책은 이렇게 채워주시고 오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로 먼저 준비한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바로 캐릭터스라는 거예요. 이 캐릭터스는 아이들이 스토리를 읽고 스토리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나 인물을 한번 그려보고 그 생김새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전반적으로 describe,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춘 도크 활동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캐릭터스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먼저 활동지를 할 책을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책은 이제 제목이 뭐예요? 네, 이 책의 제목은 Goose Goes to the Zoo인데요. 대표적인 영국 출판사의 픽처북 중 하나예요. 바로 구스 시리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스가 주인공이 되고요.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보면은 이 소피라는 여자 아이와 구스가 서로 만나면서 이제 그려나가는 우정 이야기로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제가 고른 이 책에서는 소피하고 같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동물원에 가서 여러 동물들을 만나는 내용으로 그려져 있고요.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일러스트들이 귀여운 그림체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라 하는 책 중 하나고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방법 중 하나가 이 책에서 다양한 색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색을 영어로 익히기에도 좋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책의 문장 자체가 이제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리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책의 내용은 다 보여드릴 수 없고요. 이 책은 읽고 나서 리딩게이트 피부 퀴즈 KC 레벨에서 북퀴즈를 풀어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어떤 분이 주시고요. 질문하셨는데 교재를 구입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이 책은 이북으로 제공하진 않죠. 네, 저희가 이 예. 책은 이북으로 제공을 해드리진 않고요. 이제 따로 종이 원서로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신 후에 이제 피부 퀴즈 저희 리딩게이트 제공하는 북퀴즈를 통해서 아이의 이해력 점검을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구매하셔도 되고 대여하셔도 네, 좋습니다. 대여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캐릭터스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볼게요. 짜잔! 자, 이 캐릭터스의 타이틀 일단 먼저 Goose Goes to the Zoo 먼저 적어주고요. 이제 데이트와 이름까지 적어준 후에 여기에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왔던 등장 캐릭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 캐릭터들. 그래서 저는 소피 먼저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Goose, 그 다음 저는 마지막으로 Animals at the Zoo, 주에서 만났던 동물들을 몇 가지 그려봤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나 등장인물들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고 색칠까지 해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림만 그리면 끝이 아니죠. 저희가 또 라이팅 연습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의 이 소피에 대해서 이제 she has yellow hair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또는 she wears a red dress. 이렇게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어. 또는 she can't fly. 요거 she goes to school. 요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사실 책에서 나왔던 바로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묘사하기 좀 어려워한다라고 하면은 책에 나왔던 문장인데 이 여자에 대한 글을 그냥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구스도 구스에 대한 이렇게 문장들 적어주고 저는 마지막으로는 여기 애니멀스에서는 아이들이 동물 친구는 동물들은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하는지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이렇게 동물까지 적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라이딩에 이 또 하나의 팁이라고 한다면 스토리에 나오는 요 she can't fly 요 통 문장을 그대로 쓴 다음에 이 fly라는 단어만 뭐 swim이나 jump나 다른 동사로 이제 바꿔가면서 아이와 함께 새로운 문장 이럴 때는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이렇게 쓰면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럴 때 쓰는구나 라고 아이들한테 익힐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좋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단어도 익힐 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조와 패턴까지도 쉽게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라이딩을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캐릭터스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요거는 제가 채울게요. 자, 캐릭터스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시퀀싱이라는 그래픽 오거나이저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시퀀싱이라는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시간의 말 그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는 활동지인데요.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 그리고 그 흐름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3개, 1, 2, 3, 3개의 메인 이벤트를 뽑아내서 시간의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다음에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다시 또 터졌는지, 마지막엔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요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요. 이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글을 에세이를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순서대로 파라그래프를 나눠가면서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딩의 구성을 아이들이 익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장을 글쓰기 연습할 때 활용하면 좋고요. 제가 이번 시퀀싱에서 활용할 책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올리비아다. 오, 이거 올리비아. 아이들한테 인기 진짜 많잖아요. 네, 올리비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이 올리비아 시리즈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스 시리즈보다는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은 약간 글이 이렇게 보시면 글이 아까보다는 좀 더 길어졌죠. 근데 시제는 당연히 다 현재의 시제예요. 그래서 문법을 아직 배우지 않은 단계에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시작하기 좋은 시리즈 중 하나고요. 이 올리비아는 이 귀엽고 똑똑한 꼬마돼지 올리비아의 일상을 소재로 한 너무 재미있는 시리즈 중 하나예요. 이거 플랫북인가 봐요. 네, 플랫북이요. 그거 비밀이었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들켜버렸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떡해요? 제가 준비한 책은 올리비아 더 마그니피센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올리비아라는 할머니가 올리비아를 올리비아 집에 놀러 와가지고 마술을 해줍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올리비아가 마술을 보고 나서 자기도 마술사가 되고 싶어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할머니가 나오죠? 아이들이 할머니가 뭘 할지 궁금해요. 그래서 뭘 했는데, 짜잔! 이렇게 책을 내리면, 플립을 해버리면, 이렇게 마술을 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플립북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다음에 무슨 내용이 이어질까? 이렇게 짜잔 이렇게 넘겨보는 재미까지도 다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아직 모르셨다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도록 추천해 드리고요. 요거는 저희 피부 퀴즈 몇 레벨이었죠? 1A 레벨에서 1B인가요? 네, 1B 레벨에서 이제 북퀴즈까지 풀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시퀀싱 말씀드렸죠? 자, 시퀀싱 짜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퀀싱은 이렇게
시퀀싱이라고 하면은 이게 서머라이징, 책을 읽고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요약하는 서머라이징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퀀싱이랑 서머라이징이 비슷하지만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네, 서머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처음, 중간, 끝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반면에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책에 나오는 어느 한 부분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했던 기억에 가장 남는 장면을 몇 가지만 골라서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쫙 쓸 필요는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아이가 조금 어떻게 써야 될지는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내용 쓰기를 조금 어려워하면은 엄마와 함께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북토킹으로 책의 내용,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후에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시퀀싱은 길게 책에서 일어났던 스토리의 모든 사건들을 내용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포인트만 딱딱 짚어내면서 적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요. 이때 근데 제가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할머니가 찾아오고요. 제가 눈을 이렇게 좀 색칠하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됐어요. 무섭죠. 근데 귀여운 할머니랍니다. 잘 그리신다. 저희가 또 여기 또 금손이 계세요. 그래서 금손이 그려주신 거예요. 자, first 처음에는 그랜마가 비지트했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다음에 얘가 뭘 봤어요? 마술을 보고 나서 마술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생한테 마술을 보여주는 장면까지 이렇게 3가지 그려 넣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 책도 피북이죠. 이북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라서 문제 풀이는 저희가 퀴즈는 제공이 되는데 이 책은 직접 구매를 하시거나 대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와가지고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질문. 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시퀀싱에서 한번 이제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자 문단을 처음 시작할 때 first, then 또는 finally 이렇게 문단을 시작할 때 time transition words라고 해가지고 이 글을 부드럽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바로 그 단어들이 뭘까요? 자, 또 준비를 또 했어요. 짜잔! 이 그림이 혹시 뭘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뭘까요? 신호등 아니에요? It's a traffic light.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인데 신호등이 그러면은 시퀀싱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신호등이 또 불이 3개잖아요.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3개인데 이거를 이제 글의 비기닝, 미들, 그 다음에 엔딩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빨간불이니까 엔드, 마지막. 그렇죠. 멈춰라 이거죠. 네, 그쵸? 거기까지만. 네, 차가 가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고 가고 이제 멈추고의 단계로 제가 나눠봤고요. 그래서 라이팅, 그린라이트는 비기닝에서는 쓸 수 있는 단어들 이제 first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또는 to begin, to start 이런 단어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then, next, later, second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지막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지막 문단에는 finally, lastly, and last 이렇게 단어들 여러 가지들 쓸 수 있고요. 첫 번째 컬럼에는 제가 조금 쉬운 단어들 넣었고요. 두 번째 컬럼에서는 조금 더 높은 단계 아이들이 이제 활용하면 좋은 글까지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글을 쓰더라도 여러 가지 타임 트랜지션 워드를 써가면서 이제 글이 아이들의 라이팅이 좀 더 리치해지고 여러 가지 단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신호등 카페 네. 있냐고 누가 물어보시는데. 신호등 카페 올릴까요? 네, 카페 올려드릴까요? 네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방송이 끝난 후에 올려드리겠고요. 이렇게 예쁘게 표로 정리를 해서 아이들 책상이나 방 잘 보이는 곳에다 두고 아이들이 글 쓸 때마다 오늘은 first 쓰니까 이번에는 to start 써볼까? 아니면 initially 한번 써볼까? 이렇게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시퀀싱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짜자잔 cause and effect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ause and effect. 네, cause and effect. 자, 요거는 이제 넌픽션 도서의 이제 딱인 그래픽 오거나이저예요. 네, 그래서 넌픽션 도서 하나 제가 또 도서에 준비했죠. 자, 요거 이제 요
cause and effect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나서 원인과 결과를 책에서 찾아보는 활동지인데요. 제가 일단 책 소개 먼저 해드리고 요거 활동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넌픽션 원서로 일단 준비한 책은 바로 유명한 Oxford Read and Discover ORD 시리즈 중에서도 2단계인 이제 Sunny and Rainy 책을 골랐고요. 이 책은 책 읽은 후에 원C 레벨에서 북퀴즈 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날씨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책은 자연 현상을 보여주는 넌픽션 도서니까 네. 여기에선 커즈 앤 이펙트를 활용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걸 커즈 앤 이펙트를 딱 준비를 했죠. 네. 그래서 커즈 앤 이펙트 원인과 결과를 책에서 찾아보는 활동지고요. 이제 커즈 부분에는 원인이나 이유, why it happened,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서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부분에는 이제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면서 적으면 됩니다. 근데 이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바로 인과관계를 익힐 수 있는 거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과관계요? 네, 인과관계. 원인과 컨셉이 좀 결과죠. 어렵네요. 네, 조금 인과관계. 어렵죠. 말이 네. 조금 어렵나요? 네, cause and effect가 말로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친구랑 같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미쳐가지고 제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까졌어요. 무릎이 까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과 먼저 생각해 볼까요? 결과가 뭐죠? 아, 무릎 까졌어요. 너무 그렇죠. 아파요. 무릎이 까졌어요. 네. 근데 무릎이 까졌는데 왜 까졌는데요? 원인이 어떤 뭐죠? 사람이 나를 밀쳤기 때문에 그렇죠. 까졌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밀쳤다. 그게 문장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 아, 이렇게 넘어져서 생각하면 아픈 걸 쉽죠. 생각하니까 이해가 너무 잘 돼요. 네, 그렇게 그게 해서 cause and effect, 네, 인과관계구나. 그렇게 해서, 네, 인과관계죠. 네, 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긴 거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에서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자, 요 페이지 이제 snowy, 눈이 왔어요. 이제 곧 겨울이죠. 그래서 눈이 왔어요. 눈이 왔으면은 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또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요 페이지를 읽으면서 이제 저는 원인과 결과를 한번 찾아봤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덮고, 자, 원인과 결과 찾은 거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cause and effect. 이제 시작은 똑같아요. 타이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cause, 원인이 저는 snow falls during the winter. 겨울에 눈이 내렸어요. 그쵸? 눈이 내린 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인해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눈이 내렸기 때문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세 가지를 짚어봤어요. 첫 번째, people go skiing. 사람들이 스키를 타러 가요. 두 번째, people can't drive their cars.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number 3, people can't go to school or work. 사람들이 학교나 일하러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짚어봤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다 책에 나오는, 자, 사람들이 스키를 가죠. 그 다음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이렇게 차들이 눈이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장에서 이렇게 글로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뭐 단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바로 원인과 결과 찾을 때는 시그널 단어들이 있어요. 시그널 워즈가 있는데, 시그널 월드가 뭐예요? 그렇죠. 요거 시그널 워드는 어떤 내가 문장을 읽을 때 아무리 길어도 그 단어, 문장 안에 어떤 단어를 딱 찾으면은 그 시그널을 가지고 이 문장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시그널 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자, 시그널 cause. 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because, 뭐뭐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할 때 because 또는 since, thus, 이렇게 therefore, due to, in order to, 이렇게 여러 가지 시그널 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내가 읽고 있는 책에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거 원인과 결과로 연결할 수 있어 라고 아이들이랑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렇게 이제 원인과 결과를 책에서 찾았다면 요런 단어들, 만약 because로 나왔으면은 이제 as a result, 저는 아까 as a result 썼었죠. 이렇게 다른 단어들로 대체를 해가지고 새롭게 문장을 써보면서 이제 라이팅을 시작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요거 시그널 워즈까지 요거 아직 못 보셨으면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characters, 그 다음에 sequencing, cause and effect의 활용법까지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래픽 오거나이저에서는 자, 이렇게 라이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그래픽 오거나이저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제가 3개를 먼저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픽 오거나이저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저레벨, 이제 K7레벨이나 아니면 1레벨 아이들이 활용하면 좋은 라이팅 학습 자료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고레벨, 2레벨 이상의 아이들은 어떤 자료들을 쓸 수가 있을까 한번 같이 프랭크쌤과 함께 뭐가 있을까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메이쌤이 친절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막 엉뚱한 질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많이 도움됐어요. 네. 지금까지 그래픽 오거나이저로 라이팅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2레벨 이상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북 리포트 라이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라이팅을 한다면 사실 라이팅에 정답은 없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같은 책을 읽더라도 라이팅은 다 제각각 다르게 나올 테니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라이팅 수준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라이팅 채점도 가능하죠. 네, 그렇죠. 네. 네,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채점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좋은 라이팅 구분하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좋은 라이팅의 정답은 없지만 아이들의 생각을 펼치는 만큼 그런데 이제 좋은 라이팅은 아이들의 오피니언 주장이 있으면은 이제 reasons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근거로 내가 이거를 주장을 하는지 이렇게 좀 매끄럽게 잘 연결이 된 글이 좀 좋은 글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은 없어도 라이팅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런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라이팅 실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라이팅의 구성 기본 요소들만 잘 충족시켜도 네. 좋은 라이팅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라이팅을 잘하기 위한 그런 기본 요소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say ho! 북 리포트 활동은 흔히들 독서 감상문이라고 하죠. 아이가 책을 읽은 후 줄거리를 요약하고 본인의 생각과 느낀 점을 함께 써봄으로써 사고를 확장시키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책을 더 잘 이해하고 책의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우리 어머님들도 아이들의 북 리포트 활동을 통해 아이가 스토리를 읽고 어떤 점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는지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북 리포트를 쓰려면 먼저 스토리를 읽고 스토리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네. 네,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책은 따단! 네, 제목이 뭔가요? Look what I did with my dad. 네, 제목이 좀 길죠. 네, 사실 기네요. 네, 이거는 시리즈 제목이고요. 부제는 A Car입니다. 네, car. 이 시리즈에는 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소개해드릴 도서는 제목을 보아하니 뭘 만드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내용인가 봐요. 스토리를 읽기 전에 표지를 보고 아이들과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습니다. 제가 선생님 역할을 할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cover. What's going on? Oh, it looks like a boy and his dad are making a car. Yeah, right. What are they using to build the car? They are using wood. That's right. They're using wood and some tires. Oh yeah. 네. Tires and there are some tools and dog is there. Yeah, there's a dog. Yeah, good job. 그럼 이제 줄거리를 살펴볼까요? 한 아이가 자동차 경주에 출전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아빠한테 자기가 타고 싶은 자동차를 그려서 만들어 달라고 해요. 네, 제 아이가 그러면 전 그냥 하나 사줄 것 같은데 이 아이 아빠는 이렇게 부품을 찾고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 줍니다. 네, 아빠가 능력자네요. 대단하시네요. 부러워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주방에서 이런 동그란 받침대를 가져와 운전대로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 자동차를 완성하는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죠? 네, 이 자동차 실제로 굴러갑니다. 와, 진짜요? 네. 굴러가네요, 진짜. 아빠 기술이 대단해요. 엑셀이랑 브레이크도 달렸어요. 와. 네. 다음날 이 아이의 이름은 마틴인데 마틴이 경주에 어린이 자동차 경주에 출전합니다. 네.
좀 딸리네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뭐 포뮬러 1 경주를 아이가 상상해 보기도 하고 사륜 구동차 또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네, 경주를 맞춰서 몇 등 했을까요? 1등은 아닌 것 같네요. 네, 1등 아니죠. 결승선님이 앞에 좀 있네요. 앞에 2명 들어와 있네요. 네,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3위도 좋죠. 네. 아이들이 이렇게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어볼 만한 그런 스토리네요. 스토리를 다 읽었으면은 이제 북 리포트를 시작해 봐야겠죠? 네, 북 리포트 준비 과정. 근데 북 리포트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활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이에게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뭔지, 주인공은 어떤 성격인 것 같은지 물어보거나 아까 메이쌤이 설명해 주신 커즌 이펙트를 이끌어내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뭐 예를 들면 마틴은 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을까? Why did Martin want to build a car? 대답해 주시겠어요? He wanted to enter a car race. Yeah, that's right. 뭐 질문 커즌 이펙트 하나 더 할까요? 그러면은 마틴은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네. What did Martin make with a table mat? Table mat? He made a steering wheel. Excellent. Wow. 네. 그럼 이번엔 시퀀싱을 활용해 볼까요? 시퀀싱이 뭐였죠? 아까 메이쌤이 설명해 드렸듯이 시퀀싱은 스토리의 핵심 내용을 순서에 맞게 이야기해 보는 활동입니다. 여기도 질문을 통해 답을 이끌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해 볼까요? What did Martin do after he finished building the car? He painted pictures on it. That's correct. He painted some stripes on it. What did Martin do after he finished painting his car? He drove the car. Right, he tested his car. Yes. Okay, the big race was on the next day. During the race, what did Martin imagine? 뭘 상상했지, 마틴이? Martin, he imagined that he was driving another car. Yes, he imagined that he was driving a Formula 1 car and a four-wheeler, 사륜 구동차. What rank did Martin place? 몇 등 했지? He was not the first place. He was third place. Yes, he came in third place. Yes. Congrats. Last question. What did Martin do when he got home? He repaired this car. Yes, he repaired his car to get ready for the next race. 네, 이렇게 질문을 통해 시퀀싱을 이끌어내시면 되는데요. 시퀀싱을 잘하면 서머라이징도 동시에 완성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그럼 아이가 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북 리포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틀에 스토리의 제목을 씁니다. The title is Look what I did with my dad. A car. 예, 오서에는 작가의 이름을 씁니다. The author is Anna Obiers. 그리고 characters에는 등장인물을 씁니다. The main characters are Martin and his dad. settings에는 스토리의 배경, 즉 주요 사건이 있었던 장소를 설명합니다. The story takes place in where? Martin's yard. Very good. 그럼 이제 썸머리를 써볼까요? 방금 책을 읽고 커즌 이펙트와 시퀀싱을 이끌어내면 이야기를 했었죠. 썸머리를 쓸 때는 모든 걸 다 설명하지 말고 중요한 사건 위주로 써내려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틴이 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는지, 마틴과 아빠가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간단한 설명으로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네, 이 스토리의 썸머리는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Martin wanted to enter a car race, so he asked his dad to help him build a car. 네, 마틴이 자동차 경주에 출전하고 싶어서 아빠에게 자동차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은 한번 메이쌤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
다음 문장. 자, based on Martin's design, he and his dad gathered all the necessary materials and started to build a car. 네, 그래서 부품을 찾으러 다녔죠.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그 다음, they put a fin on the car to make it go faster and a bumper to strengthen the car. 네, 그렇게 자동차를 조립을 했어요. 한 문장만 더 부탁드려요. 네. As for the steering wheel, Martin joined together with a broomstick and table mats. 네. 그 다음은 Martin painted some speed stripes on his car and took the car for a test drive down the hill. 네, 여기까지 하고 두 문장 더 해서 썸머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썸머리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스토리를 읽은 후 스토리를 요약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내용 이해 수준도 높아지고 핵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피니언, 여기 마지막 오피니언 부분 있죠? 오피니언에는 스토리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덧붙이는데요. 이 부분은 스토리에 대한 아이의 생각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아이가 오피니언 쓰기를 힘들어 한다면 그냥 가볍게 마틴이 좋아? 마틴은 어떤 아이인 것 같아? 와 같은 정말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네. 저희 리딩게이트 북 리포트 워크북 다들 아시죠? 네, 저희 리딩게이트 북 리포트 워크북 맨 앞부분에 여기 샘플 익스프레션스를 참고하시면 질문할 거리도 많고 아이가 문장을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책이 좋은지 싫은지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시고 아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거나 인용을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네, 좋은 샘플 문장들이 많죠. 네, 샘플 문장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또 이 책을 누구한테 왜 추천하고 싶은지, 책에서 배울 점은 뭔지, 이 시리즈의 다른 책도 읽고 싶은지 등등 질문거리는 진짜 많아요.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피니언을 쓰면 writing a draft, 즉 글의 초안이 완성됩니다. 어떤 오피니언을 썼죠? I thought Martin was very courageous because he wanted to enter car race and he's an imaginative kid like me. 제가 약간 떨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아이가 본인이 작성했던 초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시제는 통일되었는지 아이 스스로 체크하고 고쳐볼 수 있게 셀프 체킹 시간을 주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바로 보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아이가 초안을 완성하자마자 바로 다시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신의 실수를 찾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본다든지 시간적 텀을 두시고 맑은 눈으로 본인의 라이팅을 살펴보게 해주세요. 네. 여러 번 보게 해주셔도 좋아요. 네, 라이팅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어느 분이 한번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문법이 아이들이 쓸 때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문법이요? 네, 아이들이 문법 당연히 틀릴 수가 있죠. 그렇죠. 처음 네. 쓸 때 문장을 네. 완벽히 문법을 구사할 수가 네. 없겠죠. 네. 그래서 문법이 처음에 드래프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드래프트로 드래프트는 일단 문법이 틀릴 수도 있고 네. 문법이 틀렸다고 해도 이게 틀렸어라고 하지 말고 말씀하지 마시고 책을 보고 나의 라이팅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주세요. 한번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문법을 시제라든지 한번 고쳐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래도 아이가 못 찾는다면은 엄마가 이런 문장은 어때? 라고 좀 제안을 해주세요. 이런 문장이 어떨까? 또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아이가 스스로 고칠 수 있게. 그러면서 차근차근 문법도 교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이가 직접 쓴 글을 한번 직접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Martin wanted to enter a car, 여기에서 만약에 enter가 빠졌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신이 읽으면서 나 여기다 to 썼어야 되는데, 나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스스로 이제 파악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법 교정은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렇게 아이들 동기부여를 위해 이렇게 확인 사인도 해주시고, 사인이네요. 이렇게 그렇죠. 스티커도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날라왔네요. 네. 그렇게 이제 라이팅의 초안, 드래프트가 완성이 됐고요. 이 드래프트를 가지고
파이널 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이팅 다시 또 백지가 됐어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드래프트로 많은 연습을 했잖아요. 네, 먼저 타이틀에 스토리의 제목을 쓰거나 이렇게 라이팅의 주제를 자신만의 제목으로 붙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날짜도 썼어요. 네, 서론에 서론 어떻게 쓰죠? 서론에 해당하는 제일 첫 문장은 도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면 좋습니다. 아까 초안에서 작성했죠? 그 타이틀, author, characters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The title is Look what I did with my dad, a car. The author is Anna Obios. The main characters are Martin and his dad. 이렇게 서론을 썼는데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을 선택한 이유를 덧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I read this book because my brother told me this book was fun and I really like cars. 네, 이렇게 서론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본론에서는 초안에 아까 세팅스와 썸머리에 쓴 내용을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쭉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아까 세팅스와 썸머리에 쓴 내용을 다시 잘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오피니언, 이제 오피니언이 남았는데요. 오피니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의견을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근데 좀 짧아요. 뭔가 좀 오피니언스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의견을 뒷받침하는 예시를 좀 더 보완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 문장 더. I wish I could meet him in person and talk about our imagination all day long.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에 하나 덧붙여서 나 이 친구 진짜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보고 우리의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고 싶어. 네, 이렇게 깔끔하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자연스러운 라이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효과적인 라이팅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많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주의할 점이요? 그게 뭐죠? 아이가 책을 읽으면 북 리포트를 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 어떨 것 같나요? 제가 만약에 아이라면 그런 부담감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책 읽기 싫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가 북 리포트를 써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면 맞아요. 책 읽는 것조차 싫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가 무엇보다 도서를 재미있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스토리를 읽고 나서 이제 라이팅을 시작을 할 때 부모님들이 옆에서 이제 지속적인 관심과 이제 지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 라이팅이 이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그래픽 오거나이저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서 이제 북 리포트 리포트까지. 아까 보셨던 3회 레벨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아이가 완전히 에세이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독서 감상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독서 감상문을 벗어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라면, 그거 괜찮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 주인공한테 직접 편지를 써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편지를 라이팅은 써서 정말 다양해요. 그렇죠. 만약 위험한 일이 있었으면은 위험할 텐데 거기 가지마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제 그런 것도 그 편지가 꼭 도달하길 바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조금씩 확장될 수 있도록 이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그래픽 오거나이저부터 북 리포트 라이팅까지 많이 소개해 드렸고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질문 몇 개만 받고 갈까요? 네, 질문 혹시 궁금하신 질문 있으면은 한번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두세 분 정도만. 이게 네이버 카페에 올라오나요? 자료실에 북리포트나 그래픽 오거나이저 다 있어요. 네, 올려드립니다. 근데 보여드린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것도 올려드릴게요. 잠시만 저 그 뭐지 북리포트
그래픽 오거나이저. 자, 아까 제가 이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보여드렸는데 이 그래픽 오거나이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처음에 3개만 보여드렸는데요. 그 3개 이외에도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그 안에 나오는 글의 주제나 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 하나 토픽을 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토픽을 통해서 아이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핫이라고 했어요. 핫이라는 토픽을 정했으면은 그 핫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것들, 다른 생각들을 좀 펼쳐볼 수 있게 이렇게 브레인스토밍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는 이제 이벤트라는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또 요거는 아직 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하지 못해 드렸고요. 자, 이벤트 브리프하게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책에 나왔던 타이틀 적어주고 읽은 책 타이틀 적어주고 그 안에서 어디에서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나오는지 스토리에 언제 이 스토리가 만들어졌을까? 언제를 시간적 배경일까? 언제가 시간적 배경일까? 그리고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까지 이렇게 아이가 이벤트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래픽 오거나이저도 있고요. 네. 여기 네. 질문 하나 왔어요. 북 리포트 형식을 꼭 지켜 써야 할까요? 북 리포트 형식을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정말 이 책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있고 뭐 서론, 본론, 결론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은 하지만 좀 더 매끄럽게 이렇게 이 제목이라든지 이 작가라든지 그리고 네. 내가 생각하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더욱더 탄탄하게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북 리포트 형식을 지켜주시는 게 좀 더 매끄러운 라이팅을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시퀀싱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네, 시퀀싱은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주고 짧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맵이 이제 그거죠. 그 서머라이징 하는 거죠. 전체적인 스토리 맵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기닝 부분 이렇게 일어났고, 그다음에 미들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엔드 부분에 이게 일어났고,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타임 트랜지션 워즈를 사용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몇 개가 더 있어요, 저희가.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자, 커센 이펙트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커센 이펙트 원인과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캐릭터스. 이제 책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주요 캐릭터들 그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KWL 차트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뭔지,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배운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KWL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도서에 적합할까요? KWL 차트는 아무래도 정보를 그렇죠. 확인하고 하는 거니까 넌픽션 도서가 적합할 그렇죠.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그런 넌픽션 네. 도서 제가 ORD 보여드렸죠. 네. 그런 도서에 한번 활용을 해주면 좋아요. 내가 날씨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뭘 알고 싶은지, 어떤 점을 배웠는지 이렇게 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 세팅 스테이지. 이거는 그림이 이제 주가 되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스토리를 읽고 나서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 있잖아요. 장면을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가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더욱 좋아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 아이 맞춤형 라이팅 이제 준비를 했어요. 라방을 준비를 했는데 어느덧 마칠 시간이에요. 또 이렇게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더욱더 좋은 정보로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안녕. Reading Gate!